자, 오늘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성균관대학교 주말 파이널 2회차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성대 문제는 여러분 오늘도 풀어봐서 알겠지만 이제 1번 분류 요약이 어느 정도 된다면 당연히 2번, 3번에서 승부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 2번, 3번에서 승부를 한다라는 얘기는 이제 보통 2번에서 자료 해석한 다음에 그 자료 해석한 내용을 토대로 앞에 어느 특정 입장을 지지하거나 반박하거나 이런 걸 많이 시키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변별력 있는 자료 해석과 또 정당화 근거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써주느냐 이런 부분에서 변별력이 생겨야 된다라는 이야기일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에서 견해쓰기를 할 때 이 견해쓰기 부분에서 항상 좀 더 심화된 논의, 더 나아간 논의 이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에 푸는 문제랑 다음 주에 풀게 될 문제가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따끈따끈한 요 두 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성균관대학교의 최근 트렌드에 대해서 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봅니다. 일단 논지요구사항은 항상 그러하듯이 분류요약 스타일입니다. 분류요약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제시문이 무려 7개가 나와 있습니다. 제시문이 7개가 나와 있어도 어떻게 한다? 무조건 요약은 600자 내외로 한다. 600자 초반 정도로 하겠다라는 컨셉으로 가면 됩니다. 대학에서는 제시문이 7개일 때도 그랬고 6개일 때도 그랬고 둘 다 작년 기출에서 600자 초반 자수로 요약한 걸 예시답안으로 발표했었습니다. 따라서 우린 그거에 맞춰서 7개든 6개든 600자 정도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쌤이 오늘 문제는 특별히 요약 답안을 쓸 때 쌤이 처음에 요약 답안을 쓸 때 한 800자 정도로 요약한 답안을 먼저 만들어서 보여줄 거고 예시 답안에 나중에 해제해 보면 있습니다. 그걸 한 번 더 600자 내외로 압축한 답안으로 2단계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도 복습을 할 때 요약은 무조건 지나치게 길어지지 않도록 압축적으로 쓸 거다. 그러니까 1단계로 압축하면 어떤 정도의 답안이 되는 거고 그걸 한 번 더 이렇게 쪼여내면 어떻게 좀 더 줄일 수 있는지를 나중에 꼭 복습해 보기 바랍니다. 자, 다양한 사회계층을 공간적으로 혼합시켜 배치하는 이 문제에서는 아주 특이하게 논지요구사항에서 어떤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얘기할 건지를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힌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주거혼합 정책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는데 주거혼합 정책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풀어주고 있으니까 요거를 뭐 한 단계 더 구체화한다 할지 굳이 이렇게까지 엄밀하게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거혼합 정책 자체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로 크게 나눠줄 겁니다. 그리고 요약합니다. 일단 한 번 더 강조하면 대학에서 썼던 워딩이 딱 이 세 개입니다. 정확하게, 풍부하게, 통합적으로. 그래서 정확하게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화자의 논지 플러스 논리를 반영하는 거다. 이거만 생각하면 되고, 논지는 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이냐 반대냐 이 결론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논리는 뭐냐, 그래서 어떤 이유나 근거를 들어가면서 찬성이나 반대를 하고 있냐. 즉 논지와 논리라고 대학에서는 표현했지만 결론과 이유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논지와 논리. 그 다음에 풍부하게는 각 제시문의 세부적 논점 차이를 반영하는 건데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막 풍부하게 쓰는 거 아니다. 요약이니까 짧게 쓰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입장 안에서 세부적인 논점, 포인트의 차이만 반영해주면 된다. 예를 들어서 주거혼합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찬성하는 근거 1, 근거 2, 근거 3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그러면 근거 1은 어떤 측면, 2는 어떤 측면, 이게 어떤 측면인지만 강조될 수 있게 그 개념이나 키워드로 어떤 포인트와 관련된 얘기인지만 보여줄 수 있게 그거면 이렇게 강조점만 잡아주면서 실제 답안에서는 수식어 하나 정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거만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통합적으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재구성입니다. 무조건 재구성 컨셉으로 갑니다. 제시문 기호 다 빼고 제시문 기호를 가능하면 뺍니다. 왜냐하면 요 문제 기출문제에서 작년에 대학이 보여준 답안에서 대학이 이 기호를 다 빼고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뺄 겁니다. 그래서 빼고 말이 되게 연결하겠다. 제시문 기호 기본적으로 뺍니다. 제시문간 관계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재구성한다. 관계는 뭔데? 아, 이게 결론이고 이걸 뒷받침하는 사례인가? 예를 들자면 혹은 요거는 개인적 측면 얘기고 요건 사회적 측면 얘기가 이런 식입니다. 자, 요약을 할 때 통합적으로가 제시문 관계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재구성하는 거 이게 기본이고 플러스 다른 방식으로 요 통합적으로 요약하는 게 뭐가 있냐면 제시문들이 1, 2, 4, 3, 5, 6 예를 들자면 이렇게 나눠졌다. 6개짜리가. 이렇게 할 때 얘들은 A 측면에서 반면에 얘들은 B 측면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충돌한다 라는 걸 보여줘도
통합적으로 재구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쳐주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성대 문제는 어차피 작년 기출에서 인문은 요거, 사회는 요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게 이렇게 크로스해서 나올 수도 있겠지. 딱 작년 기출 유형만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재구성을 관계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얘가 뭐 전제고 이걸 뒷받침하는 사례고 더 나아간 결론이고 뭐 이런 걸 쓰든가 이렇게 제시문끼리의 수직적 관계를 보여주든가 아니면 각각의 입장이 다른데 얘는 A 측면에서 충돌하고 얘는 B 측면에서 충돌한다는 걸 보여주든가 이거나 이거나 둘 중에 하나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요거 연습하는 거고 다음 주에는 요거 연습할 겁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요 세 개 포인트로 갑니다. 기준개념 중심으로 독해하고 논지 정리하고 개념화, 압축적인 개념으로 요약하고 그지? 우리 성대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약할 때 주의사항들 당연히 매일 나오는 건데 이제 요약할 때 요거를 입장의 명칭 부여가 가능한지를 딱히 열심히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식으로 아예 특정 정책을 던져주는 게 요즘 트렌드이긴 합니다. 그렇더라도 특정 정책이 아니라 그냥 뭉뚱그려진 입장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나왔을 때는 명칭 부여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쓰자라는 거고 요약할 때 당연히 핵심 키워드 반드시 반영합니다. 핵심 키워드를 넣어야 각 제시문의 세부 논점이 잘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당연히 넣을 겁니다. 나머지 내용은 싹 갈아엎는다. 재구성한다. 그 다음에 두 문장 요약 기준 유연성인데 오늘 나중에 해제 보면 심지어 한 문장으로 처리한 애들도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유연성을 발휘하자 그랬으니까 꼭 두 문장은 너무 기계적인 접근입니다. 오늘같이 제시문 개수 많은데 전체 제시문을 다 두 문장으로 쓰잖아? 그러면 800자 초반까지 나옵니다. 자수가. 어떻게 대비되는지도 써야 되지, 분류되는 결론도 써야 되지, 이런 거 다 쓰다 보니까 쌤 실제 써봤더니 800자 오버되더라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무조건 줄여야 된다. 한 문장짜리도 막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성대가 우리 답안지에 최대한 답안 분량을 활용해가면서 써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이거 맞겠지? 그거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1번은 예외입니다. 1번은 그거 다 채우는 거 아닙니다. 1번은 무조건 줄여서 쓰는 거다. 자, 그 다음에 팁 2개 지난 시간에도 나왔던 거지. 절대 뭉뚱그리면 안 된다. 요약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중복되는 거 빼고 삭제할 거 삭제하고 꼭 선택하고 객관하고 일반에서 무조건 줄인다. 아주 심플하게 요약은 무조건 줄인다. 그치? 줄이고 재구성한다. 이 두 개의 원칙은 꼭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디테일한 원칙들도 많겠지만 시험이 앞 닥쳐 오고 있으니까 가까워질수록 방법론이 이제 단순화해야 됩니다. 단순화해야 됩니다. 아주 세부적인 것들보다는 그래서 나는 줄이고 재구성한다. 그치? 논점 차이 드러내면서 줄이고 재구성한다. 이렇게 단순화해서 내 원칙 가지고 가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제시문 바로 보겠습니다. 제시문 1번에 어떻게 돼 있냐면 일단 주거혼합 정책이라는 건 화두로 던져져 있으니까 주거혼합 정책 큰 틀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이걸 찾아볼 겁니다. 이걸 따지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지역 공동체의 계층 구조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정책, 이게 무슨 정책인데? 억지로 썩는 주거혼합 정책, 이거겠지. 주거혼합 정책은 요거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반대구나. 바로 씁니다. 반대. 그치? 읽으면서 바로 이건 반대구나. 반대하는 근거가 뭐냐? 구체적으로 보니까 만약에 다양한 복지 정책을 펼쳐서 꾸준히 완화시켜 나간다면, 지속적으로 완화시켜 나간다면 그러면 기회를 활용해서 계층 이동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문제가 해결될 거다. 반면에 주거혼합 정책 같은 걸 쓴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꾸준히 완화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속적으로 완화시키는 게 아니라 한 방에 전면적으로 이 문제를 해보겠다라는 시도잖아, 그치? 그래서 일반화된 표현을 써서 내가 쓸 수 있는 표현으로 바꿔서 쓸 때 이런 부분을 착안해서 바꿔주면 됩니다. 얘랑 반대되는 정책은 꾸준히 완화시키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완화시켜가는 정책이구나 이렇게 본다면 얘는 그게 아니니까 급진적으로 혹은 전면적으로 한 방에 이 공동체 구성원들의 속성을 바꾸려는 거구나.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인위적으로 이질성을 강화시킨다. 지속적인 거 반대니까 일시적이고 전면적이고 급진적인 변화다라는 거구나.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지? 그래서 그러면 오히려 안전이 위협받게 되고 갈등이나 분쟁이 심화될 뿐이다. 이렇게 돼 있지. 키워드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거혼합 정책을 밀어붙이게 되면 그러면 지나치게 전면적이고 급격한 변화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나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옳지 않다.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이게 이 제시문 내용 요약한 겁니다.
실질적 교류로 발전하거나 막는다, 가로막는다 이런 얘기는 잡다해. 다 쓸 필요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이렇게 이해만 한 다음에 키워드를 남긴다 그러면 무조건 이걸 남기는 거지. 혼합하면 발생할 결과가 이게 발생하니까 반대하겠다. 어떤 문제점이 예상되냐? 이러니까 반대하겠다. 이겁니다. 자, 정책이 나와 있고 정책에 대한 입장이 찬성이냐 반대냐로 갈라지는 걸 분류요약해봐라.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입장 분류할 때 어떤 컨셉으로 기본적으로 접근하면 되냐면 여기에 분명히 제시문이 3개, 뭐 4개 이런 식으로 속할 건데 속해 있는 제시문이 찬성이나 반대할 때는 보통 이렇게 가게 된다고. 예를 들어 이거 반대하는 애였잖아. 반대하면 우리 비판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납니까? 비판 문제 풀 때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너는 그 정책은 그거 밀어붙이면 어떤 오류가 있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해. 어떤 한계가 있으니까 잘못된 거야. 비판할 때 이렇게 오류, 부작용, 한계 이런 걸로 지적하면서 비판했던 거 기억나지? 우리 그렇게 문제를 풀어나가잖아. 비판할 때. 그것처럼 입장을 분류할 때도 정책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러면 그 반대 근거는 보통은 넌 어떤 문제점이 있잖아. 넌 어떤 오류에 빠져 있잖아. 넌 어떤 부작용이 있잖아. 이런 측면에서 지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지. 선생님 이 얘기 왜 하냐면 정책에 대해서 찬반 입장을 나눠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특히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쪽 견해를 정리할 때는 이거를 나중에 최종적으로 재구성을 해야 되잖아. 그걸 아예 염두에 두고 재심은 독해라거나 분류할 때 혼합하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바로 짚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문제점 부분 얘기하는 거 위주로 요약을 해버리면 나중에 재구성할 때도 편하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지? 그래서 이런 게 갖춰질 때 실질적 교류가 가능한 건데 억지로 혼합하면 불안이나 갈등만 초래할 뿐이다. 따라서 옳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혼합 정책은 인위적이고 형식적 교류를 어거지로 강제하는 거고 급진적이고 전면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옳지 않다. 불안과 갈등만 야기할 거다. 이렇게 됩니다. 자꾸 자기식의 표현으로 바꾸는 시도합니다. 그래서 1번 제시문 끝났습니다. 간단하지? 아주 간단합니다. 1번 제시문은. 선생님 말씀하신 거 복잡해서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이렇더라도 이 표현은 이유잖아요. 이유. 왜냐하면 실질적 교류는 이때 가능한데 혼합정책을 펴면 실질적 교류가 안 되니까 그냥 이 얘기니까 교류가 안 되니까 갈등이 발생하겠지. 그지? 그래서 이유, 결론 이렇게 씁니다. 자 2번 제시문 갑니다. 얘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얘는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책당국은 빈곤 문제에 접근할 때 다음과 같은 사고방식에 입각해서 접근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고방식이 전제로 된 정책이 주거혼합 정책일 겁니다. 그치? 자, 보겠습니다. 빈곤 문제에 접근하자. 첫 번째, 빈곤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이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하게 만들어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롤모델이 필요해. 그치? 역할 모델이 필요합니다. 역할 모델은 성공한 사람이라야 돼. 성공한 사람을 보면서 그들을 만나보고 그들 말씀도 들어보고 이럴 수 있는 기회가 넓혀질 수 있어야 그래야 저소득층이 뭘 할 수 있냐면 노동윤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된 노동이고 어떤 게 합법적 노동이고 아니면 어떤 관념에 입각해서 행동하는 게 위생적이고 좋은 건지 등등등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그래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뭘 하는 거냐?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왜 제공하는 거냐? 첫 번째는 그래야 얘들의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얘들의 생산성이 높아지면 저소득층 빈민한테도 도움이 되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치? 그래서 생산성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인식이. 자, 여기 보겠습니다. 보통은 빈곤층은 비도덕적인 사람들이다. 도둑놈이 많고 그 다음에 얘들은 좀 위험한 행동하는 애들이다. 시위 같은 거 많이 하는 애들이다. 이런 생각에 젖어 있는데 이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얘네가 공간적으로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왜곡된 이미지를 갖게 된 거니까 공간적으로 분리되는 걸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지. 공간적으로 분리되는 걸 막는 게 뭡니까? 주거혼합이겠지. 논지요구사항에서 얘기하던 주거혼합 정책이 여기 나와 있네. 공간적으로 혼합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네. 그럼 혼합시키면 이미지 자체가 왜곡된 걸 바로잡아 줄 수 있으니까 얘들에 대한 이미지를 바꿀 수 있다. 두 번째 위에 나와 있는 거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자 이랬잖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려면
논조구상에 나와 있는 정책으로 친다면 혼합해야 가능하지 주거를 분리하면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돼. 따라서 주거 혼합 정책의 효과는 첫 번째, 접촉 기회를 넓혀주고 그걸 통해서 생산성을 증진시켜 줄 수 있다. 두 번째는 주거 혼합 정책을 통해서 공간적으로 혼합시켜 줌으로써 하층민의 왜곡된 이미지를 바로잡을 수 있다. 이 두 개입니다. 그지? 다른 부분은 읽고 똑같은 얘기니까 생략, 삭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되지?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 빈곤층의 사고방식이랑 행동양식을 교정하기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롤모델이랑 접촉하게 해줌으로써 건전한 사고, 행동의 습득 기회 제공해 줌으로써 얘들의 생산력, 생산 효율성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 하층민의 왜곡된 이미지를 개선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얘들에게 빈민층에게도 도움이 되고 사회 전체에게도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로 나중에 자료 해석하거나 견해 쓰기 할 때 더 써먹어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예시는 간단하지. 따라서 이걸 하기 위해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거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번 예시는 마지막 줄에 이런 말이 있네. 따라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옳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는 뭐 사회 생산성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제시문 3번. 요런 애들이 정리할 때 약간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동양 철학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뭐 혼합 정책이랑 뭔 상관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거든. 좀 생뚱맞은 얘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일단 얘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봤더니 대동의 세상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치? 대동의 세상에서는 컨셉이 뭐가 컨셉이냐면 각자의 부모만 부모로 섬기지 않고 각자가 자기 자식만 자기 자식으로 여기지 않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각자 뭔가를 분리하고 뭔가를 이렇게 격리시키고 배제하고 이렇지 않는다라는 게 특징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또 뒤에 무슨 말도 있냐면 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천하가 모든 사람의 것이다 이런 말이 있지. 완전히 사적으로 소유하고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얘입니다. 그치? 그러니까는 자기가 사는 공간조차도 특정 계층이 배타적으로 소유하거나 사용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거지도 섞여야 되는구나. 특정 계층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말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사사로이 자기만 독점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와 있지. 뭘 독점하지 않는다. 주거지도 마찬가지다. 이익도 마찬가지다.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모든 이익도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큰 도, 대도를 만들 수 있는 거다. 이렇게 가야 모략이 없고 절도나 폭력과 같은 사회적 문제나 사회적 갈등도 사라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전반적으로 사회적 배제와 소외가 심화되고 있는 시대에 중요한 사회 정책들, 예를 들자면 주거 정책을 어떻게 갈 거냐. 이런 정책들은 모두 뭘 베이스로 삼아야 되냐. 기본적으로 모든 정책은 목표 또는 지향점 또는 모든 정책의 전제나 토대나 기초는 뭐에서 출발해야 되냐? 어떤 가치관에서 출발해야 되냐? 대동의 이상을 반영한 대동의 가치관에서 출발해야 된다. 대동이 뭔데? 배타적 소유를 반대하는 거, 공유, 상생 이런 가치관에 입각해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게 바람직한 정책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공유, 상생 뭐에 부합해야 되냐? 대동의도에 부합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이거는 정책의 기본적인 어떤 사상적 근거 이런 거를 표현하는 겁니다. 대동에 기초해라. 이런 얘기지. 그치? 내용 쉽게 우리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걸 요약할 때 첫 줄에 나와 있는 저런 말을 써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모든 사회정책은 기본적으로 대동의 이상을 반영해야 바람직하다. 그리고 대동은 뭐냐면 이런 공존,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걸 의미하는 거다. 반면에 배타적 소유 독점으로 가면 안 되는 거다. 주거지도 마찬가지다. 이 얘기겠지. 그래서 사회정책은 이런 걸 목표로 삼아야 되니까 주거혼합정책도 마땅히 저걸 목표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갑니다. 자, 굉장히 주거혼합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근본적인 베이스가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제시문은 재구성 과정에서 제일 처음에 쓰든가 제일 마지막에 써먹는 게 좋습니다. 이론적 근거, 사상적 근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 자, 정책이 요즘 성대에서 많이 나오는데
정책을 분류할 때 정책을 뒷받침하는 이론이나 사상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제시문이 나와 있다. 이 제시문은 무조건 근본적인 자리에 들어간다. 근데 근본적인 건 두 가지식으로 처리하면 제일 앞이고 미가식으로 처리하면 제일 뒤잖아, 그지? 사상적 근거, 사상적 베이스 이런 거는 논리적 재구성 관계에서는 어떤 전제다. 저 정책을 찬성하는 기본적인 전제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기본적 전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사상적 근거, 이론적 베이스 이런 겁니다. 네, 이겁니다. 3번 제시문까지도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얘도 찬성. 아니 글을 왜 4번 제시문 같이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4번 제시문 약간 헷갈리지 않았습니까? 선생님은 처음에 이거 제시문 분류할 때 4번 제시문이 처음에 좀 헷갈렸습니다. 말 자체를 이렇게 꼬이게 써놔가지고. 그지? 4번 제시문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4번. 중소도시 지방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것보다 대도시권 지방정부가 통합적으로 공급하는 게 낫다는 가정이 유지되었다. 마치 이렇게 얘기하니까 최종적인 논지가 그럼 통합적으로 공급하는 게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건가? 이런 인상을 줍니다. 글 자체가. 그게 아니었거든. 글 읽어봤더니 이 가정이 유지됐는데 이 가정에 대해서 반론했던 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서 오해 소지가 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글을 읽다 보면 우리는 중소도시 지방정부든 대도시권 지방정부든 다 지방정부니까 그러면 중앙정부가 하는 게 좋다는 얘기인가? 이런 선입견을 갖고 또 이거를 독해하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 필요 없이 제시문에 나와 있는 두 개 중에서 뭐가 더 좋다는 얘기인가? 요거에 한 장에서 독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포인트는 오히려 여기 나와 있는 자체 공급이 좋은 거냐, 통합 공급이 좋은 거냐, 요거에 착안하는 겁니다, 일단.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게 좋은 거냐, 통합적으로 공급하는 게 좋은 거냐. 이래 놓고 제시문을 읽으면서 자체 공급 때 대도시인지 지방정부인지는 상관없고 통합 공급 이렇게 놓고 이 두 개 중에서 뭐가 주거 혼합정책 쪽인가만 판정을 해주면 됩니다. 혼합정책이니까 당연히 여기지, 여기. 나중에 읽다 보면 당연히 이쪽으로 갈 겁니다. 혼합이 여기 아니면 여기입니다. 근데 자체 공급은 아니거든, 제시문 맥락상 읽어보면. 그치? 그 두 개 중에 하나만 반드시 넣어주면 됩니다. 일단 통합 공급이 효율성 측면에서 낫다는 가정이 유지되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연구를 한 사람 중에 오스트롬 같은 사람이 있다. 빈센트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이 뭐라고 반론했냐면 다흑적 질서라는 걸 제안했다. 내용이 뭔지 모르겠는데 다흑적으로 가자, 독립적으로 가자 이런 걸 제안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게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소개합니다. 티브라는 사람이 제시한 게 뭐였냐면 파편화된 대도시 모델인데 자치구역에서 자기들 특성에 맞는 지방세 부과하고 그 외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서비스를.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게 마음에 들면 거기 살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사 가는 게 일종의 반대 의사 표명이 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자유를 침해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각자의 입맛에 맞는 지방세도 많이 내긴 싫을 거 아니야. 조금 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세금이나 공공서비스를 누리는 측면에서 세금이랑 서비스는 따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 세금이 있어야 공공서비스가 지원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는 거 알아서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베스트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누가? 오스트롬이. 그래서 지자체별로 자체적으로 공급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지?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거는 부유층 입장에서는 자유가 전혀 침해 안 되는데 빈곤층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형평성을 침해할 수 있다. 어쩌면 양질의 공교육은 집값이 굉장히 비싸고 재산세도 많이 내야 되는데 그거를 대가를 치르고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 공교육에 접근할 기회를 아예 빼앗기게 된다. 그래서 가난한 지역에 생활하는 것과 얘한테는 선택지가 아예 없어지게 되는 거다. 그래서 결국 빈센트 오스트롬 같은 애들이 이야기하는 공공서비스를 자체적으로 공급하자라는 논리는 주로 뭘 주장하는 애들의 이론적 베이스가 되냐면 다극적 자치체제에 이걸 써먹음으로써 자기들의 특권, 자기들의 권력 이거를 자자손손 물려주고 싶어하는 애들. 그래서 계급적 재생산 혹은 사회적 재생산을 지향하는 애들을 야 우리의 자유 침해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신자유주의자들 이렇게 부르는데 이 신자유주의자들의 전략이랑 딱 맞아 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뭐야? 자기 계급을 계속해서 고착화하고 자기 계층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전략이라서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지? 일단 요거 자체를 이해했으면 굉장히 잘한 겁니다. 이거는 교육은 여기 나와 있는 하나의 사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 일단은 헷갈리지 말아야 된다. 이게 중요하고 이 제시문 전체에서 반면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에 특히 주목해서 읽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만약에 빈센트처럼 하게 되면 양질의 공교육에 접근할 기회를 빼앗긴다. 그러면 이게 뭔데? 주거를 분리하는 정책으로 가게 되면 통합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니네 맘대로 이사가고 니네 맘대로 세금 부담할 수 있는 선에서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면 부자들이 사는 지역이 지방세가 높지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부자 지역이랑 부자의 주거 지역이랑 그렇지 않은 주거 지역이랑 엄격하게 분리되기 시작할 거 아니야. 그지? 요거는 가난한 사람이 접근할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효과가 있는 거다. 주거 분리로 가게 되면. 그지? 그래서 뭐가 주거 혼합이고 주거 분리? 요거는 분리. 요거는 혼합. 이게 빈센트의 가정이었으니까. 자체적으로 공급하다라는 건 주거를 분리하자는 거야, 혼합하자는 거야. 혼합의 반대가 분리니까. 아, 분리되게 되겠구나. 이렇게 이사가니까 주거가 분리되는구나. 이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이해되지? 분리된다라는 게 그 말입니다. 부유층 주거지역, 대치동, 반면에 빈곤층 거주지역, 세임이 살던 20년 살았던 관악구 이렇게 나눠진다 이겁니다. 왜 스스로 슬픈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지?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선생님만 여기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 프로세서 선생님들은 여기 대부분 많이 사십니다. 정호중쌤, 목동 원장님, 저 평촌 원장님 다 여기 사십니다. 옆에 서울대가 있거든. 그 옆에서 오래 살았거든. 그렇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여기를 탈출해서 더 시골로 이사 갔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 제시문에서는 어디가 분리고 어디가 혼합이냐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 제시문의 표면적 결론은 공공서비스의 통합 공급이 효율적이다라는 주장이 있다. 근데 이 주장에 대해서 다극적 질서의 반론이 있더라. 그래서 특히 반론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선택하는 게 베스트일 거다라는 반론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면 요거는 요대로 하게 되면 빈곤층만 고립되게 된다. 이 얘기지. 그래서 뭐냐. 위에 나와 있던 저 다극적 질서라는 놈은 결국 이런 술책에 불과하는 게 옳지 않고 반론이 옳지 않으니까 이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치사 빤스처럼 꼬아놓은 제시문이더라.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 따라서 공공서비스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통합적으로 공급돼야 돼. 공공서비스는 통합적으로 공급돼야 돼. 그지? 이게 통합적으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주거가 섞여야 돼. 주거가 분리되면 통합적 관리가 안 돼. 그지? 여기는 지방세가 낮으니까 그에 걸맞는 낮은 수준의 교사들, 낮은 수준의 교육시설 이런 게 만들어지게 되고 지방세 높고 여기는 돈 많이 부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높은 수준의 교육, 높은 수준의 학교, 높은 수준의 교사 이런 것들이 갖춰진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혼합 정책을 통해서 모두가 같은 양질의 공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래야 계층 고착화가 방지된다. 이거지. 특히 4번 제시문에서 이 교육 얘기를 사례로 들었던 게 나중에 자료 해석 같은 거 할 때도 교육 수준이 낮으면 빈곤층이 고착화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로 연결할 때 쓰여지는 부분입니다. 이해만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할 수 있겠지? 4번 제시문 특히 조심했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실제 문제를 풀 때 이게 좀 어렵게 분류할 때 꼬여 보여서 그랬던가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거를 되게 강조하는데 오히려 학생들은 직관적으로 쉽게 푼 학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헷갈리지 맙시다. 똑같이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됐지? 자, 그 다음 갑니다. 5번 제시문. 아직도 제시문이 무려 3개나 남았네. 5번 제시문 갑니다. 사회정책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요인은 사회문제의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를 혼동해서 그런 거다. 요즘 우리가 사회가 추구하는 주택정책, 주거혼합정책도 인과관계를 혼동한 오류에 빠져 있다. 따라서 옳지 않다. 이렇게 가겠네. 그지? 인과관계, 뭐가 문제고 뭐가 원인인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되는데 이 정책은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고 있는 여기 있네. 오류에 빠져 있다. 이렇게 돼 있네. 우리가 비판할 때 오류 부작용 한 개 얘기하는데 오류에 빠져 있다. 요놈 오류구나. 걸렸네 딱. 그지? 반대하는 입장인데
논리적으로 재구성할 때 얘는 오류에 빠져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힌트가 바로 나와 있습니다. 오류. 그지? 요컨대는 요약하건대 공공임대주택이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현상을 그 지역에 오명이 붙여진다. 저기는 낙후된 마을이다. 저 봉천동은 못 사는 마을이다. 이렇게 오명. 평판의 주요 원인으로 보는 거고 잘못된 거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것 때문에 얘들이 오명을 받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모여 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소득 이런 부분이 뭔가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 모여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빈민촌이다 이런 평판으로 이어지는 건데 딱 밀집해 있는 표면적인 현상만 보고 이걸 흩어놔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저 주거원업 정책은 잘못된 거다 이 얘기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혼동했을 뿐만 아니라 주거원업 정책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인과 결과를 혼동했다는 얘기는 원인을 못 찾고 있는 거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원인을 찾아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그치? 근데 원인을 혼동했다는 얘기는 원인을 못 찾았다. 그 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는 못 쓰겠다 그러면 얘는 원인을 못 찾았으니까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가도 괜찮습니다. 이거를 표현할 때. 원인을 혼동했으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없지. 더 근본적인 현상의 가시적인 상징들 뿐이. 이게 더 근본적인 건데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게 표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게 가시적인 상징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소득이나 다른 부분의 불평등과 같은 요인들 개무시하고 현상 자체에만 주목하는 대응은 뒤바꿔 생각한 거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지? 실패가 너무 당연하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그래서 주택단지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요인은 이런 거니까 정책당국이 치중해야 될 거는 이걸 양산시키는 사회 구조적인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조적 요인들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다른 제시문이랑 연결하면 계층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 기회를 높인다랄지 뭐 이런 쪽으로 가자라는 얘기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포인트는 뭐다 그래서 오류구나 오류. 빈곤층이랑 지역 불균형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왜 그러냐? 애초에 나쁜 평판은 밀집 때문이 아닌데 원인과 결과를 혼동했으니까. 근본적 소득 불평등 때문이라는 걸 간과했으니까. 이렇게 보겠네, 그치? 그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냐 이 정책은 주거혼합 정책은 인가공개 오류에 따른 실패가 불가피한 당연한 예상되는 정책이므로 옳지 않다. 이렇게 가겠네, 그치? 잡다한 제시문을 문장 몇 개로 줄이는 연습을 자꾸 하는 겁니다. 네. 선생님 요새 가발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홈쇼핑에 보니까 두 개를 한 개 가격으로 팔더라고. 그래서 강의할 때만 한번 써볼까. 왜냐면 선생님이 동영상 강의 찍은 걸 이렇게 리뷰를 해보면 이 방이 원래 카메라가 약간 더 뿌옇게 나오기도 하는데 너무 반짝반짝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입장에서 간혹 지루하진 않을 수 있겠다 싶으면서도 그냥 이 글자 비치는 데 가면 이렇게 쓱 가면 글자가 막 반짝반짝 비치고 이래서 요새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놀라지 말길 바랍니다. 선생님이 혹시 갑자기 나타난다. 막 장발의 청년이 돼서 나타나도 아, 선생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그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선생님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나타나면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어서 한번 헛소리 했습니다. 자, 6번 가겠습니다. 6번.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아직도 2개가 남았어요. 자, 돌겠습니다. 그치? 자, 봅니다. 빈곤층을 분산하는 정책은 바로 갑니다. 빈곤층을 분산한다라는 건 이게 주거 혼합인가 주거 분리인가 잘 판단해야 됩니다. 역으로 주거가 부유층이랑 빈곤층이 분리되면 주거가 분리되면 빈곤층은 한 군데 밀집하게 되는 거고 빈곤층이 분산된다는 얘기는 주거가 혼합될 때 분산되겠구나. 요거 분산이랑 혼합을 개념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거주 지역이 분리된다라는 말은 빈곤층이랑 부유층이 이렇게 밀집된다라는 거고 그거의 반대말이 요 말이구나. 그래서 첫 번째 요거 독해할 때 요거만 안 헷갈리면 일단 되고 분산 이러니까 확 헷갈립니다. 순간적으로. 정책 당국이 예상한 거랑 다르게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 분산하는 정책은 주거혼합 정책인데 반대한다. 왜냐하면 그들을 오히려 처지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애초에 정책의 취지, 목표가 뭔데? 정책의 취지나 목표는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건데 목표 달성을 못하는구나. 한계가 있구나. 한계?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이게 그 부분입니다.
자, 여러 곳으로 흩어져 살게 된다. 주거 혼합 정책을 통해서 빈곤층이 서초구에도 가서 살고 저 관악구에도 살고 있지만 저기 어디 송파구에도 살고 막 이렇게 뿔뿔 흩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의 눈에 안 띄니까 관계 당국에서 정책 당국에서 우리나라 이 정책 당국에서 여러 군데 나눠져 있으니까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주기가 어려워.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으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정책적인 관심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관심을 받기가 어려워. 특별히 빈곤 지역이 있으면 그거에 걸맞는 구의원이 이렇게 막 출마하고 이러면 거기에 걸맞는 정책을 펴고 막 집중적으로 이럴 수 있잖아. 근데 그게 그냥 뿔뿔이 흩어져 있으니까 여기저기 몇 명 안 되니까 그러면 주로 송파구 사람들에 맞는 정책, 송파구의 중산층에 맞는 정책 이런 거 펴버리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어떻게 된다? 집중적 관심을 일단 받기 어렵다. 네, 두 번째는 흩어져 산다고 해서 얘들에 대한 낙인 이런 게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한 군데 모여 살면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을 거야. 우리 동네가 욕먹으면 욕먹었지. 그런데 흩어져 살면 티가 너무 많이 난다라는 거야. 아, 걔 이렇게 바로 티가 나지. 아, 쟤 우리 서초구에 살지만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데미지가 더 클 수 있다. 이거지. 오명, 평판 이런 게. 그래서 이 개인들은 어디 가도 눈에 쉽게 띈다. 그래서 차별과 냉대 대상이 되기 쉽다. 딱 보면 압니다. 그지? 그래서 따라서 빈곤 노동자들을 여기저기로 분산시키는 거주 정책은 아예 여기 나와 있네. 분산시키는 거주 정책은 주거혼합 정책은 의도가 순수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달성 못하고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전원성 해산한다. 정리합니다. 빈곤층의 처지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주거혼합을 통해 분산시키면 정책적 관심이 분산돼 버릴 수 있고, 두 번째, 개인의 어떤 낙인 효과, 이거는 오히려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치?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 침해 이런 효과는 훨씬 더 강할 수도 있다. 얘기입니다. 그치? 그래서 특히 제시문을 독해할 때 성대 문제 같은 걸 독해할 때 자꾸 그런 접근을 해보면 좋습니다. 여기서 예상되는 부정적인 효과나 긍정적 효과가 개인적 측면에서 발생한다라는 건가, 사회적 측면에서 발생한다라는 건가, 빈곤층에게 문제가 된다라는 건가, 사회 전체에 뭔가를 감소시킨다라는 건가, 이런 식으로 자꾸 논의 범주를 맞춰보면서 요약하고 정리하는 습관 들이면 좋겠습니다. 자, 7번 갑니다. 마지막 제시문, 대미를 장식합니다. 7번 제시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빈곤 문화를 지닌 지역의 경제적인 특징은 이런 나쁜 특징을 갖고 있다. 부정적이고 잘못된 문화 이런 걸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사회적 심리적 특성을 바꿔주려면 주거혼합 정책이 필요하다. 이거겠지, 그치? 밀집된 상태로 냅두면 안 된다. 흩어놔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혼합해야 된다. 얘들은 전부 체념론, 숙명론 이런 거에 쉽게 빠진다. 여기서 이미 빈곤층의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 문화적 측면에서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을까를 얘기하고 있다고 사회적, 심리적 특성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걸로 바로 일반화를 해주면 됩니다. 사회적, 심리적 측면에서의 긍정적 효과가 뭐가 있냐? 얘들의 체념이나 숙명론 같은 말이니까 숙명론 극복할 수 있게 해주고 나는 해도 안 돼. 이런 허무주의 극복하게 해주고 빈곤의 문화 자체에 길들여져 있는 이게 숙명론이잖아. 이게 체념이잖아. 그치? 빈곤의 문화, 의식구조 자체를 바꿔줄 수 있다. 그래서 극복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얘도 정리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빈곤 문화, 빈곤 환경에 젖어 있는 개인들의 의식, 심리적 측면을 바꿔줄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이겁니다. 아주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진 못하더라도 얘들의 마인드를 바꿔줄 수 있어. 문화를 바꿔줄 수 있어. 그러면 잘 살 수 있게 되겠지. 정리합니다. 주거혼합 정책은 빈곤층이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얘들의 사회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 그걸 통해서 가난과 소외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인드를 재무장하게 해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지?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7번 제시문이 사회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고 아까 앞쪽에 나와 있던 제시문 중에서도 주거혼합 정책 찬성하는 애 중에 무슨 긍정적인 생산적인 노동 윤리를 배울 수 있고 이런 말이 나오다 보니까 혹시 걔도 의식이나 윤리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얘도 사회 심리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냥 다 비슷한 얘기 아닌가? 이렇게 퉁쳐서 정리하면 곤란하다.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도 그래서 걔는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사회 전체에 뭐 기여할 수 있고 이런 측면 주로 얘기한다면 얘네 자체가 가난과 소외 극복을 할 수 있는 데 보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더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해했습니다. 분류요약, 인간적으로 우리 분류는 틀리지 말자라는 거고, 표로 만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반대견해부터 먼저 정리를 했는데 1번이 반대라서 반대부터 정리했습니다. 순서를 편의상 516 이렇게 바꿔놨구나. 여기도 3274 이렇게 순서를 바꿔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제시문 간의 관계를 고려해서 재구성을 시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번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까 봤던 실패가 예상되는 정책이고, 다음에 요거는 주민의 불안과 갈등을 야기할 거고, 더 나아가서 개인의 오명 강화하고 차별 심화시킬 거다 등등의 얘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게 어떻게 정리한 거냐면 얘가 오류입니다. 오류. 여기까지 보고 갑시다. 반면에 찬성 입장에서는 이걸 목표로 삼자. 그래야 교정해 줄 수 있다. 더 나아가 문화를 접하는 기회 제공해 준다. 마지막으로 계층 고착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뒤에 거에 비해서 앞에 거는 오류, 부작용, 목표 실현 가능성. 이 세 개였습니다. 어떤 근본적인 오류가 있냐? 인과관계, 원인 파악을 잘못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그리고 얘는 기본적으로 얘들을 도와주기 위한 거였지만 오히려 관심을 분산시키고 존엄성을 훼손하는, 즉 그러지 않으려고 했던 얘의 목표 실현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는 거다. 목표 실현이 어려워진다. 오류, 부작용, 목표 실현 불가. 그래서 이 정도로 나올 때는 답안을 쓸 때 연결 문장을 간단하게 쓰면 됩니다. 순서만 바뀌어서 근본적인 이런 오류가 있고 더 나아가 이런 부작용을 낳을 수 있고 목표 실현 과정에서 이런 한계가 있다라는 것만 넣어주면 됩니다. 얘는 훨씬 더 간단하게 갑니다. 재구성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얘가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 그랬으니까 전제 혹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건 모르겠으면 효과 1, 긍정적 효과 1, 긍정적 효과 2, 그 다음에 방치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나 이렇게 가면 됩니다. 보통 플러스 효과, 그 다음에 냅뒀을 때 마이너스 효과 이렇게 많이 갑니다. 포지티브한 효과, 네거티브한 효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지? 방치하면 발생하는. 그래서 효과 이렇게 가도 됩니다. 재구성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다. 순서를 바꿔서 말이 되게 만든다. 유기적으로. 이게 가장 단순하게 접근하는 거고, 반대, 정책에 대해 반대할 때는 이거 많이 나온다. 찬성할 때는 긍정, 부정적인 효과 방치할 때 이렇게 갑니다. 쉽지?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아까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재구성이. 얘는 제시문들이 보다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쟁점 자리를 만들어주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를 의도적으로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두 개는 뭐냐면, 얘는 주거를 혼합하면 불안과 갈등이 발생한다. 이랬지. 반면에 혼합해야 불안과 갈등을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 3에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얘는 인과관계에 대한 오류에 빠져 있기 때문에 빈칸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아니다. 부의 재생산에 기여하니까 빈곤 문제 자체를 해결해 줄 수 있다. 부가 안 돼서 발의가 안 돼서 부를 생산해내지 못해서 구조가 잘못돼서 계속 이게 빈곤 문제가 계층이 고착화되는 건데 그거 해결하려면 이 생산력을 증가시켜 줘야 되거든. 요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직접적으로 빈곤층한테 특히 빈곤층의 사회 심리적 측면에 어떤 효과를 미치냐. 6번에서는 존엄성 훼손한다 그랬습니다. 반면 얘는 어떻냐. 그러한 문화와 환경 자체를 개선해 줄 수 있다. 체념 상태를 극복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앞에 게 어렵다. 학생에 따라서 이런 게 잘 보이는 학생도 있고 저게 잘 보이는 학생도 있고 이렇습니다. 자, 이거는 숨은 의도 같은 게 보이지 않습니까? 제시문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 거냐면 처음에 1번을 써. 누가 얘기해. 그러면 2번, 3번으로 반론을 해. 그지? 그럴 거 아니야. 누가 상대방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아니야. 웃기지 마. 2, 3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갖고 게다가 이런 문제도 있어. 이러면서 이런 장점도 있어. 그러니까 지지해야 돼. 그러면 아니야. 그런 해결책이 될 수 없어. 또 이런 문제 생각해봤어? 이렇게 갑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7번이 한 번 더 반론하고. 성대 문제가 잘 보면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1, 2, 3, 4, 5, 6, 7이. 그래서 이게 보이면 이걸로 가고 앞에 게 보이면 앞에 걸로 가고 뭘로 가도 괜찮습니다. 앞에 걸로 가는 게 좀 더 쉽고 이런 게 잘 보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빠르게 한번 캐치해 보는 겁니다. 논리 구조가 보이면 반영해서 쓰면 좋습니다. 공교롭게 그렇게 구성이 돼 있지. 그래서 그 성대 논술 문제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셨던 그 선배 형님이 계십니다.
선배님이 계신데, 선생님 과 2년 선배입니다. 성대 교수입니다.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논술 문제를 분석해봤더니 실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다 의도하고 그 문제를 출제하는 거냐 그랬더니 실제 그런 의도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 교수님들이 제시문을 선택하실 때 그냥 막 선택하지 않는다. 다분히 이렇게 서로 상대방 입장을 반박하거나 충돌할 수 있는 논리 구조로 의도하고 출제하지만 그걸 학생들이 실제로 쓰지는 못한다. 그래서 그거를 꼭 쓸 필요는 없지만 그런 의도가 들어있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답안은 참고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봐봐. 제시문 기호를 다 빼놨지? 제시문 기호 다 빼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시문 기호 다 빼놨습니다. 물론 제시문 기호를 넣고 써도 괜찮습니다. 1에 의하면 5에 의하면 6처럼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제시문 기호를 쓸 때는 특히 내가 논리적 관계를 어떻게 연결해주고 있다는 접속사를 반드시 제시문 관계를 고려하면서 써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또한 한편. 그렇지?